어느새 고착화된 1,400원대 환율에 물가가 비상입니다. 내년부터 시범 도입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30%를 광역단체가 부담하라는 단서 조항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그 밖의 각종 현안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YTN 스튜디오에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참 추워졌습니다. 네. 또 이맘때쯤이면 김장철이 또 끝나가고 있고 맞습니다. 김장철을 맞아서 국민들의 관심이 결국에는 배춧값 또 관련 이제 자재들의 좀 물가에 집중되고 있잖아요. 네, 현재 네. 좀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올해는 유난스럽게 10월 중순까지 가을 장마가 이어졌습니다. 저희들도 염려를 많이 했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생육 관리 잘 해주셔서 다행히도 올해 김장 물가는 평년하고 비교를 하면 5.9%가 오히려 낮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김장철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지금 뭐 몇 가지 품목이 상당히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몇 가지 품목이 불안한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품목은 연말까지 할인 지원도 하고요. 또 가축 방역이 이 시기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대목입니다. 그래서 가축 방역이나 겨울 채소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새 고환율로 물가가 굉장히 많이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네. 지난 11월 수입 물가가 1년 7개월 만에 지금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수입 농축산물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가공식품. 물가도 지금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네. 이 부분은 상황이 어떨까요? 가공식품 같은 네. 경우에 사실 올해 6월이 굉장히 높았다가 점차 네. 하반기 들어서 안정화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기준으로는. 그런데 최근 이제 환율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여하튼 이것이 소비자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우리 기업들이 농산물 원료를 구매하시는데 그 구매 자금을 지원한다거나 또 수입을 할 때는 할당 관세를 좀 해드린다거나 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원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또 수입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이걸 면세를 하는 것이 있는데 원래는 올해로 마무리예요. 근데 이것을 2년 동안 더 연장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용량 꼼수라 그러나요? 슈링크플레이션 뭐 예. 이런 거 그다음에 또 가격 담합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계부처하고 같이 소비자한테 부정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물가 안정 대책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관세 협상 관련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팩트시트 이행안 마련에 나서면서 네. 올해 안에 네.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지금 네. 밝힌 상황입니다. 네. 비관세 분야 논의 중에서 농산물 검역도 포함이 될 것인가 이 여부를 네. 두고도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 팩트시트에 네. 나온 걸로는 저희가 US 데스크를 설치한다라는 게 저희와 관련된 항목이었고요. US 데스크 설치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US 데스크 설치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검역 절차를 축소하거나 혹은 생략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양국 간의 의사소통을 좀 더 활발히 한다라는 그런 창구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내년부터 인구 감소 농어촌 지역 네. 10개군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죠. 농어촌 기본소득에 기본소득. 대해서 네.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장관님의 이제 인터뷰나 뉴스들을 찾아보면서 봤더니 농촌 소멸 문제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중 하나가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사업비 중에서 광역자치단체가 30%를 부담해야 한다. 이 단서 조항에 대해서 반발이 나오면서 논란의 여지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인지 여쭙겠습니다. 네. 기초지방정부보다는 광역지방정부가 사정이 좀 나았기 때문에 예. 광역정부에서 30%를 부담을 안 해주시면 기초지방정부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도 이 예산을 의결을 해주실 때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광역에서 30% 부담을 하지 않으면 중앙정부 국비 배정을 좀 보류해라라는 그런 단서 조항이 있어서 저희는 국회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광역지방정부에 좀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만간 결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만 광역지방정부에서도 이런 저간의 사정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계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좀 기분 좋은 소식이죠. K푸드 네. 열풍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것 네네. 같습니다. 이 전체 수출 효자가 반도체와 자동차였다면 네. 이 K푸드 중에서는 단연 라면과 김이 지금 네, 쌍끌이를 맞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쌍끌이입니다. 네, 네, 네. 올해 수출액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네. 100억 달러라면 우리 돈으로는 약 14조 4조가 원을 돌파한 넘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을 맞습니다. 경신한 상황인데 네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11월 말에 저희가 집계를 해본 예. 것인데요. 그때 이제 K푸드 저희가 플러스로 집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푸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연관 산업이 있을 건데요. 그 123억 4천만 불 예. 이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역대 최고 기록이고요. 12월까지 아마 집계를 하면 그야말로 최고 기록을 다시 또 경신하는 그런 기염을 토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더욱 확장적으로 이 K푸드 플러스 수출을 이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출 목표를 150억 달러로 잡은 내년도에 상황이죠. 일단 잡았는데 예. 이번 업무 보고 드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와 지금 이렇게 그 K푸드에 대해서 인기가 많은데 조금 더 수출 목표를 올려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조금 더 올려서 잡고 좀 더 전력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K푸드가 또 전 세계로 알려지는 건 정말 기분 좋은 맞습니다. 소식입니다. 네. K푸드가 이렇게 세계인의 입맛에 사로잡은 건 당연히 좀 반길 소식이지만 사실 네. 지속 가능성 여부도 좀 짚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예. 어떤 지원책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12월 23일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민관 그리고 특히 관이라고 하면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 관련되는 모든 부처가 다 같이 그리고 전문가들과 같이 수출 기획단을 출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 기획단을 출범을 하고 수출 추진단 K푸드 수출 추진단을 출범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K 이니셔티브라고 하는데요. 융합 소비도 있을 것이고요. 예. 특히 제외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한 거점이 되는 30개 지역은 그 수출 거점 제외 공간을 지정을 해서 아예 확실한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저희들이 하려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한식 학교를 우리나라에 연다거나,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제가 뭐 미식 벨트 이야기는 여러 번 했지만 미식 벨트를 우리나라에 좀 여러 군데 좀 만들어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우리 K푸드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한다거나 그 K푸드와 K뷰티 이렇게 같이 말하자면 좀 쌍끌이로 서로 엮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거나 저희들이 아주 다방면으로 여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K푸드의 인기가 더 커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네. 자, 이 농식품부가 내년에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있습니다. 네. 국민께 꼭 알리고 싶은 정책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저는 우리 농식품부의 일들이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다고 그렇게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기후 변화가 문제가 돼서요.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또 그리고 농촌 소멸에 대응해서 우리 농업 농촌이 이 가치가 우리 국민들이 좀 즐기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요약을 하자면 먹거리 돌봄 4종 세트 재생 에너지 전환 3종 세트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먹거리 돌봄 4종 세트라고 하면 그동안 저희들이 했던 정책 중에 굉장히 인기 있는 게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 있었어요. 예. 이 1,000원의 아침밥 사업 만족도가 매우 높은데 이거를 뭐 많지는 않지만 직장인 대상으로도 확대를 한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정부에 중단이 되었던 사업이 있습니다.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는 사업. 그리고 어린이들 1, 2학년 어린이들한테 과일 간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제공하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네. 이 두 사업을 다시 재개를 합니다. 그리고 좀 취약계층한테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청년까지 포함된 가구까지 확대를 해서 내년도에는 더 확장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거리 돌봄 4종 세트를 좀 홍보를 하고 싶고요.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당면한 기후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영농형 태양광, 햇빛 소득 마을 그리고 가축 분뇨를 에너지화하는 이렇게 재생에너지 전환의 3종 세트 사업도 내년부터는 활발하게 펼치고자 합니다. 네, 이제 내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먹거리 돌봄 4종 그리고 재생에너지 전환 3종 세트를 네. 국민분들께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네. 자, 끝으로 장관님, 이 지난 정부에서 이번 정부에도 농식품부 수장으로서 계속해서 네. 정책을 이끌고 계신데요. 새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6개월 동안 가장
손에 꼽는 이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나름대로는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구조를 바꿔야 되는 정책들은 사실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각종 현안에는 저희가 좀 열심히 대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업무 보고를 앞두고 국민들께 여쭙습니다. 그동안 6개월 동안 좀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가 무엇이었나요? 이렇게 여쭸더니 예. 3,000분이 넘는 분들이 좀 응답을 해주신 건데 네. 그중에 그 농업 재해 대응 강화 이것들이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는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에이펙 식량안보 장관회의 한 것도 성과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그 유통구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기대한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사법, 양곡법을 포함해서 농업사법을 개정한 거, 그리고 저희들이 일하는 방식의 개선인데요. K농정협의체라고 해서 예. 저희 정책 고객 174명을 모시고 함께 정책을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여태까지 8월 달에 저희가 출범했는데 같이 모여서 회의한 것만 해도 50여 차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K푸드 플러스 수출이 증대된 것도 꼽아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내년에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많은 변화들 또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